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전국도 전국이고 날씨도 이렇고 이런 날씨에 그리고 코로나 전국에 불타는 학교열로 저희 정교대학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이시면서 성공학 강의를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권순범 강사님이시고요. 강원대 명지대 동국대학원 CEO 과정을 너무나 대단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과정 겸임교수로 계시고요. UNT 홀딩스 회장님으로 지금 계시는 권순범 교수님 나오셔서 오늘 성공학에 대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많이 배우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수. 저 방금 소개받은 권순범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의 어떤 방법론이나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런 걸 몰라서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쉬운 성공학 강의로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고 지금부터 성공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성공학 강의의 제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성공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용은 차분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그림 나올게요. 다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공은 사회적으로도 이름을 떨어뜨리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네. 것, 저희가 생각하는 성공이고요. 어떤 사회적으로 볼 때는 뭐 돈도 많이 버는 것도 네, 성공이고. 그렇죠.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이런 겁니다. 일단 자신이 인정하고 남이 인정하는 자기의 분야를 남한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성공의 관점은 다 틀리지만 여러분 새해 인사를 이렇게 주고받죠? 어떻게 받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과연 그 복의 뜻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복이라는 뜻은 대략은 아는데 정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한문은 지사문자라고 표현합니다. 지사문자라는 뜻은 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조합되어 있는 걸 풀면 쉽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복복자를 풀어보면 두 위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그 다음에 작을 소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해와 달과 별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보일 식자죠, 이건.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기륭하복을 보여주듯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하나의 입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밭전자는 말 그대로 밭, 토지, 재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기륭하복을 보여주듯이 사람이 토지, 지금 부동산 재화가 있는 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맞이할 때 우리가 설날 설빔을 차려입고 세배를 가게 되죠. 어른들한테. 그때 그분들을 말씀이 덕담을 주시고 또 뭘 주십니까? 세뱃돈을 주시죠. 네. 그게 복돈이라는 뜻이에요. 그 새해부터 부자 되거라. 요즘 즐겨 쓰는 말이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을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그러면 부자 부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부자 부자는 간머리인데 간머리 하나 일자의 받전자인데 간머리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입은 사람인데 사람이 집도 있고 토지, 재화도 있는 것이 부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부자 되세요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부자가 있습니다. 12대 300년간 만석군으로 지낸 최부자인데요. 그는 거의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들인데 쉬운 얘기를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지라 그래서 이 뜻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상류층의 도덕적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채부자가 12대 300년간 만석군으로 갈 수 있었느냐? 육훈이라고 했어요. 육훈이라고. 육훈이 뭐냐면 이제 가도를 보되 진사이슬을 이상의 배설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고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어려울 때 부동산 사재기를 하지 말고, 가객을 후히 대접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3년간 비단 옷을 못 입겠습니다. 무명 옷을 입겠습니다. 이런 어떤 육훈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12대 300년간 만석군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스크루지 영감님의 경우는 뭐 여러분들 어릴 때 뭐 교회나 통해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뜻은 악몽을 꾼 후에 개가 천선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 보통 수존나라고 많이 그러시죠. 이 뜻은 대략은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뜻은 뭐 구두쇠 이 정도로 알고 계시죠? 제가 이 수존너의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지킬 숫자죠? 돈전, 노예노. 돈 지키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특히 한국의 부자들은 거의 이 정도 수준이 많아요. 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면 자기 아들이 재산 지킬 수 있을까요? 대부분 없죠.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고 정승 3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존론은 되지 말자는 게 제 지론이고, 그래서 아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도덕적 가진 자의 도덕적 책무를 우리가 지켜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겠죠. 다음, 진정한 의미의 위대한 부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보통 카네기나 록펠러나 유일한 박사, 김밥 할머니, 뭐 1억 재산 전체를 대학에 기부하고 가신, 그다음 폐지 할아버지, 전 재산을 1,000만 원을 모아놓은 통장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도록 남기고 가십니다. 자, 미국이 위대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200대 부자들이 전 재산 90%를 기부 서약을 했어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빌 게이츠, 웨런 버핏 등 이런 사람들이 기부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일한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유한양령이라는 기업을 직원들한테 다 물려줬어요. 자식들한테는 집 한 칸도 안 사줬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을수록 결국 살만한 세상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자, 여러분들은 자신을 차돌 보석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차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차돌. 예, 두 분. 그 다음에 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또 계시네요. 자,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전부 보석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석가세종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도 없죠. 이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독불장군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하늘 위에 하늘 아래라는 건 우주라는 뜻이에요. 우주에는 오직 나는 혼자 조롱하다는 뜻이에요. 조롱할 존자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가 제 눈에는 보석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홀로 존재하고, 쌍둥이가 둘이가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느껴지지만 100가지 이상 틀린답니다. 모양에서. 우리는 그냥 같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최고의 보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주가 존재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주 나이만큼 인간이 살아봐야 100년인데 우주는 대략 이제 행성의 나이가 50억 년에서 150억 년 정도 나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현실에서 없어져도 내일 태어나면 더 어려운 걸 믿고 계시죠. 그 이유는 인간의 나이보다 행성의 나이가, 지구의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주하고 자기 자신하고 어떤 관계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존재하는, 우주가 존재하는 걸 누가 느껴요? 자신이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하고 저하고는 동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얘기는 홀로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다 여러분들이 다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간성의 법칙을 아십니까? 간성의 법칙은 뉴턴의 제1법칙이에요. 이 내용이 뭔가 하니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기를 원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뉴턴의 제1법칙, 간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버스 출발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뒤로 밀리죠. 브레이크 잡으면 앞으로 숙이죠. 회전할 때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있다가 회전하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이게 관성의 법칙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은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변화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습관으로 만들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규율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바꾸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일단 바꾸기 쉽다고 말씀하십시오. 생각하고. 이 말이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말은 생각에 드러난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밝은 말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리모컨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만든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꾸기 쉽다고 말하고 리모컨을 돌리면 튕겨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뭐냐면 자 여러분 방송 보시면 리모컨을 쓰시죠. 자 몇 번을 틀면 무슨 방송 아시잖아요. 그걸 틀었을 때 다시 원위치 가지 않죠. 왜 그럴까요? 리모컨을 터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생각을 바꿨단 말이에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나하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무조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무조건 불을 켜고 불을 켠 이상은 세수를 하고 예를 들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작은 습관이지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정한 거를 그대로 따라 해라는 뜻이에요. 리모컨이라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 전략 5단계인데 첫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여러분 100만 권 이상 팔린 책 시크릿라는 책 안에 그릇 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니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현실로 되려면 좀 행동이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그릇 당김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말하고 쓰고 말이 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 가지 약속을 한번 해보죠. 제 따라 한번 해보세요. 심심하니 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나는 반드시 관계가 성공합니다. 점점 강하게 돼 있죠. 세 번째 행동하고. 행동하고 잠깐만요. 여기는 행동하고 하는데 이때 이제 항심이 있으면 항상이 있다. 맹자가 한 말입니다. 항상 마음이 있으면 항상 낫는다 이런 뜻이죠. 저는 여기에 더해서 항심과 항행이 있으면 항상이 있다. 항상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연결 지우는 우리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습관화, 아는 것을 습관화한다. 당신만의 매뉴얼이 있으니까 매뉴얼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대기업은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사 문제, 영업,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런 파트가 담당부터 이사까지 다 있죠. 그래서 사장이나 회장이 안 계셔도 매뉴얼대로 움직이니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더라도 다 잘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뉴얼이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교통카드는 뭐 이쪽에 주머니에 그 다음에 뭐 명함도 제가 꺼내기 좋게 여기 넣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는 전화기 지금 무음으로 해놨습니다만 전화기 찾을 필요 없죠. 저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놓는 순간 잊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사람들은 잊어버리니까. 그다음 오른쪽에 예를 들어 뭐 손수건, 빗 이런 식으로 해가 거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갑은 뒷주머니, 안지갑 속 안 흘러내립니다.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하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작은 것만 바꿔도요 한 자기 습관을 한 30% 정도 없애줄 수 있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그래서 30%를 3번을 움직이게 하면 정확히 220% 나와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성공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매뉴얼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인생을 변화시킨다. 깨달음이라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깨달음은 현자나 성자, 성인만 하는 줄 아닙니다.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데 깨달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노와 점수가 있는데 도노라는 거는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제가 성공학 강의를 했을 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네 정말 세게 들어야지. 그래서 명심을 해야죠. 명심을 해야 깨달음이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는 어떤 얘기냐면 수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걸 점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의가 있어요. 세의는 뭐냐면 씻을 색자 기기자입니다. 오늘 권수문 교수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좋은 얘기 한마디 들었다. 이거는 세의에 불과합니다. 저는 세의보다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 있으면 명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돈도 성공도 다 쉽다고 생각하면 이게 쉽게 되는데 사실 솔직한 얘기로 성공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죠. 근데 왜 쉽게 얘기를 하라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이 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건순범은 성공 무조건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중요한 게 우리가 모드라고 그러는데 보통 컴퓨터에서도 모드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적극적인 얘기나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될 때 우리 몸 안에 세포가 한 60조 이상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모드가 바뀐답니다. 모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잘 안 되잖아요. 왜? 말이 시가 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다음. 자, 인생의 진정한 챔피언은 성공자는 누굴까요? 자, 될 때까지 ING를 계속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방향 설정이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열정으로 계속 행동한다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이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또 계속 안 하니까 또 열정적으로 안 하니까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음. 자, 이 세상에 당신의 능력을 누가 방해할 수 있나요? 누가 방해합니까?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 수준이 높으시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성공을 누구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자기 자신만이 가장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유교에서는 신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상가할 신자에 홀로 독자인데 홀로독 혼자 있기를 상가하라. 왜 그러냐면 인간은 뭐 다 그렇잖아요. 비슷비슷한데 결국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죠.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홀로 있기를 상가하라는 신독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좌우명으로 삼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셀러리맨의 성공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외로 30분 일찍 출근하면 돼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30분 이상을 자기개발서나 뭐 의학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공부를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자,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얼마의 가치로 일할까요? 3, 4천 이상 잘 안 한답니다. 저 데이터에 의하면.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 1억 원어치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첫 번째, 세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보통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손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어주는 24시간은 누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3천만 원 연봉을 받는데 1억 정도의 가치를 노력을 했다고 보면 첫 번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장이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월급 올려줄 고민을 하겠죠. 직책 올려줄 고민을 하겠죠. 자,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거래업체나 이런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주변에 조금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3배의 효과를 냈다면 노력을 했으니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연봉 3천만 원이면 3, 4천밖에 안 해요. 그럼 1억을 하면 3배 가치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개발이 되고 누군가 사장님부터 이직할까봐 긴장하잖아요. 직급도 올려주고 월급도 연봉도 올려주겠죠. 그래서 이 셀러리맨의 성공 방법은 이 방법을 쓰면 되는데 다 알고도 안 하시잖아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를 이길 고난과 역경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제가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하죠.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저처럼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환경을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천지차이. 환경을 지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세계의 석학들이 말하는 세계 최고의 민족은 누구냐? 그 이슈를 나온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리한 게 아니고 세계적인 역사학자, 석학들이 모여갖고 각 민족이, 현존하는 민족이 420개 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첫 번째, 1997년 IMF가 터졌죠. 우리 그때 금모으기로 극복했습니다. 한 나라에 재정적, 한 민족이 재정적 위기가 왔을 때 대부분이 망했답니다. 우리는 재정적 위기 IMF 왔을 때 대통령부터 가장 밑에 서민까지 전부 장롱 속에 가장 귀중한 그 무치를 내놨잖아요. 그렇게 극복을 한 민족은 전 세계 역사상 없답니다. 두 번째,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기적이었죠. 이때 그 붉은 악마 빨간 티 1300만 장 입었습니다. 저도 그때 입었지만 여러분도 다 입었을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한 민족이 한 가지 이슈로 해갖고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민족이 100만 장도 없대요. 근데 우리는 1300만 장을 입을 수 있는 민족이에요. 유일한 민족입니다. 자, 세 번째, 2008년도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아시죠? 태안바닥 쑥대밭이 됐잖아요. 기름 유조선이 터져갔죠. 그래서 그때 무료 자원봉사 간 사람이 124만 명 갔습니다. 한 민족이 한 지역에 재난이 일어나서 무료 자원봉사를 124만 명 간 민족이 없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래서 세 가지 이슈로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아이러니가 이 내용을 우리만 인정을 안 한답니다. 우리만 인정을 안 해요. 우리 세계 최고 아니에요. 이게 재밌잖아요. 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새빨간 거짓말은 한민족이 단결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 누가 한 얘기냐? 석학 대표가 한 얘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제일 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자원의 역사를 아십니까? 자원의 역사는 이런 뜻입니다. 자, 중동지방에 석유 많이 나는 나라겠죠? 그 나라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게 무상입니다. 교육도 무상, 외국 유학도 무상입니다. 집도 공짜로 주죠. 이제 역사학자들이 얘기가 그런 민족은 무조건 자원이 떨어지면 100% 망했답니다. 역사가 증명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 자원이 없잖아요. 어떤 자원만 있죠? 인적 자원. 세계 최고로 머리가 좋은 우리가 이릅니다.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역설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자, 마지막 남을 두 민족은 한민족과 유대민족이랍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유대민족은 뭡니까? 독일에서 대학살 받은 민족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인데 게르만족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세계 대전을 일으키려고 우선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게르만족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구냐? 유대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인구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그 대학살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말로 유대민족을 다른 말로 부릅니다. 공기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공기적 인간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쇠도 나무에도 지금 현재도 어디든 다 공기는 들어가 있어요. 현존하죠.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페달적 인간, 이게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은 자전거를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멈추게 하면 쓰러집니다. 우리는 모든 게 열악하니까 자전거를 계속 밟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랍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민족의 어떤 그게 된 거예요. 근간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IT나 BT나 이 T자가 테크놀로지라는 T자가 우리가 가장 맞답니다. 그래서 지금 IT도 반도체를 비롯해서 세계 최고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런 내용. 다음. 자, 손가락 법칙. 남의 말을 좋게 하죠. 틀리죠. 그 어디서 나왔죠? 손목에서 나왔죠. 이게 부모 조상 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새끼 손가락이 엄지를 욕하면 누가 기분 나빠요? 손목인 부모와 조상과 신이 기분 나빠요. 네, 한자신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는 남을 지적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나도 부족한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남을 지적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남의 말을 좋게 하겠죠. 이런 뜻입니다. 괜찮아요? 네. 자, 다음입니다. 자, 잡보장경에 나오는 무제칠시, 업술무, 재물제, 일곱칠, 백불시입니다. 이 뜻이 재물 없이 베푸는 7가지 방법. 여기 이제 석가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요, 가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되는 일도 없고,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뭘 가진 게 있어야 해보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물 없이 베푸는 7가지 방법인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걸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하한시, 웃는 얼굴입니다. 저 웃고 있잖아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죠? 그죠? 저 웃고 있는 거. 두 번째, 은시, 좋은 말을 쓰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말은 마음의 표현이니까. 그 다음에, 심시, 따뜻한 마음을 가지자 이거죠. 저 사람 내가 좋게 봐주는 거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안시, 온화한 눈빛으로 좋게 봐주는 거예요. 남을. 그 다음에 신시는 몸 신자 써갖고 베풀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시자. 자, 6번째 자시. 앉을 자자입니다. 이게 양보하는 거. 자리 양보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찰시. 이게 살필 찰자입니다. 찰시는 헤아려서 알아두고 도와줘. 예를 들어 뭐 무거운 거 나이 드실 분 이렇게 들고 가면 이렇게 거들어주고 가방도 받아주고 이런 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무제칠시 하실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들 관상 믿으세요? 관상? 관상? 네. 네. 저는 사실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관상비기라는 책이 있어요. 관상비기가 이게 뭐냐면,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 하실 때 산속에서 아주 숨어 다녔잖아요. 숨어 다녔는데, 이분이 이제 숨어 다니다가 보니까 관상비기라는 책을 접하게 됐어요. 그 관상 관련해가 최고의 경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마지막 글귀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글귀입니다. 얼굴 좋음은, 관상입니다. 얼굴 좋음은 몸 좋음만 못하고, 최상입니다. 몸 채자 써서. 최상,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은 마음 좋음만, 심상, 마음 좋음만 못하다. 얼굴 좋은 것보다는 몸 좋은 게 좋고, 몸 좋은 게보다는 마음 좋은 게 좋다. 마음이 좋다는 거는 그냥 좋아가 좋은 게 아니고 정직하고 강하고 우여심 있고 의리 있고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마음 좋음이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께서 좌우명으로 삼아서 그렇게 훌륭하게 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자, 카네기 성공 처세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성공은 가장 큰 요인이 85%가 인간관계예요. 그 인간관계 가장 근본이 배려입니다. 배려. 남을 배려해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어떻게 스펙에 목매여 있죠. 자기 능력. 스펙 쌓기에 목매여 있는데 이거는 결국 1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스펙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시려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대인관계를 잘하느냐가 85%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데일 카네기 성공 처세술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인간관계 항공률은 아주 간단합니다. 남에게 내가 대접받으려면 내가 남한테 먼저 100% 주면 됩니다. 근데 give and take인데 take and give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는 거를 꼭 물질을 주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제 70.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게 7가지 뿐이겠습니까?
수만 가지 되겠죠. 결국은 마음 잘 쓰면 복 받는다는 얘기죠. 자, 다음입니다. 자, 세계 4대 성인들은 지독한 행동가였습니다. 이게 뭐냐? 지행합일이죠. 아는 것을 행했다는 의미예요. 철저하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세계 4대 성인 예수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자, 소크라테스가 만약에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지 않았다면 성인이 안 됐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은 악법도 법인 줄 알면서 법대로 따른 거예요. 그래서 독배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또 4대 성인들이 명상을 다 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명상하고 있습니다. 5개월 차고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자, 명상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면의 힘을 극대화시킵니다. 내면의 힘.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나 오프라 윈프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SK 회장이신 최종현 회장님도 명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죠. 자, 다음에. 자,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성공은 무서운 집중력과 반복된 학습의 사물이라는 거예요. 반복된 학습의 사물. 또 그것을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쉬운 얘기라면 한 분야에 1만 시간의 노력을 하면 하루 3시간씩 10년 하면 됩니다. 누구나 전문가 달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 하루에 6시간 하면 5년이 걸리겠죠. 이런 내용. 다음. 자, 성공 키워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깡, 열정과 용기, 끼, 재능, 꽤, 지혜, 전략과 전술. 이 전략이라는 뜻은 뭐냐면 큰 그림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건순범은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전략이라면 전술은 뭐예요? 작은 그림이에요. 아까 얘기한 매뉴얼하고 시스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끈, 인맥이 있어요. 소위 네트워크라고 하는 자기 인맥. 좋은 인맥을 갖춰야 성공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꼴, 시스템을 내가 갖춰야 돼요. 그게 결국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같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 정직, 성실, 끈기, 겸손, 초심, 인내, 창의력. 그 다음 불광불급. 미쳐야 성공한다. 그런 뜻이고, 열정, 혁신, 담대함. 그 다음 실패자는 돈을 먼저 쫓아요. 그 다음 일을 쫓고 사람을 쫓는데, 성공자는 사람을 먼저 쫓아요.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 다음 일을 쫓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선행이 되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자, 벼룩의 속성을 띠는 것이죠. 벼룩 아시죠? 네. 동물 행동학자의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비커에다가 벼룩 100마리를 넣고 놓자마자 유리판을 덮어서 투명한 유리판. 또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벼룩이 예를 들어 10cm 비커에 벼룩이 뛰는 능력은 15cm입니다. 근데 이 벼룩들이 뛰다 보니까 유리판에 10cm에서 떨어져 갖고 다시 떨어지죠. 비커 안으로. 그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조용한 거야. 그 보니까 10cm 미만으로 뛰는 거예요. 하물며 벼룩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동물 행동학자가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소리 없이 비커 뚜껑을 유리를 제거해 봤어요. 그랬더니만 계속 그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나올 생각을 못하고. 요게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인디언이 기무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기다릴 때까지. 끝까지. 네? 비가 올 때까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여러분 수준인 거 보시면. 근데 이거를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고래 힘줄보다 더 끈질긴 힘줄을 갖고 견뎌 이겨내는, 참으면 안 됩니다. 참는 거하고 견뎌 이겨내는 건 차원이 다르죠. 참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견뎌 이겨내면 성취욕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참는 거하고 견뎌 이겨내는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자, 하늘을 감동시키는 방법. 목표를 세우고 될 때까지 계속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종교에서 은총, 은혜 이러는데, 은총은 하늘에서 무조건 퍼부어주는 거예요. 은총이라고. 그래서 하늘 감동시키는 거는 목표 세우고 끝까지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간단하지 않으니까 은총이 안 오는 거죠. 자, 다음 봅시다.
자, 우죽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비온 뒤에 죽순이 올라가는 걸 표현하는 건데 오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그거는 보통 1년마다 한 번씩 싹이 올라오잖아요. 대나무는. 근데 이 모죽은 5년 동안 싹이 안 올라와요. 뭘 하고 있을까요? 옆으로 뿌리를 내린답니다. 5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난 뒤에 5년이 지난 뒤에 올라오는데 거의 6, 70cm씩 올라와요. 하루에 6, 70cm로 올라오면 자세히 보면 눈에 보일 정도로 올라옵니다. 하루에 60cm 올라오니까. 그럼 이게 한 20m까지 자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봅시다. 하물며 우리, 사람이 뭘 하나 준비할 때, 대나무보다는 준비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5년 이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자는 그런 내용. 자, 다음입니다. 자, 준비하는 자가 이긴다. 제가 영국 속담 좋아하는 것 중에 행운의 여신이 앞문을 열고 돌아서 창문을 열고 나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행운의 여신이 방주인이 뭐 하느냐고 앞문을 열고 싹 돌아보니까 행운의 여신을 맞이할 준비가 방주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창문 열고 나가는데 정작 방주인은 행운의 여신이 온 줄도 모르고 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모든 일은 준비만 철저하게 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고 안 되면서 우리는 바라기만 하잖아요. 행동은 안 하고 바라는 건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자가 늘 이기는 게임을 합니다. 다음. 자, 성공한 걸 5%인데 왜 그럴까요? 자, MBC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옛날에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재밌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분들 중에 다 성공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계속 성공한 사람은 5%밖에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자, 요게 답입니다. 성공 시스템을 갖춘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결국 시스템과 매뉴얼이 같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이나 개인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매뉴얼을 얼마나 철저하게 평상시에 준비하고 노력하는가, 실행하는 걸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성공은. 자, 다음. 자, 성공의 기준.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티브 잡스식 성공 방법. 이분도 대단한 성공을 했죠. 자, 아이폰이라는 거죠. 자,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폴리시라고 해갖고 스탠퍼드 대학에 이분이 중퇴를 했는데 왜 중퇴했냐? 학비가 없었어요. 이 양반은 이제 양자로 갔지 않습니까? 양자로 가고 그런데 이분이 승하고 난 뒤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명예 졸업장을 주면서 부학 후배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직역하면 배고픔에 머무르고 어리석음에 머물러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고 배고플 정도로 갈망하라는 뜻이에요. 배고플 정도로 갈망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을 정도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 어리석은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도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한 배, 2배 정도가 아니고 생각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알고 보면 그분도 성공한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MP3에다가 컴퓨터 기능 접목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폰 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다 있던 거예요. 요즘 말로 복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갈망과 도전이에요. 제가 외우는 방법, 스티브 잡스식 성공 방법은 갈도, 갈망과 도전이다. 이렇게 익히면 안 잊어버립니다. 에디슨식 성공 방법이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천재란 1% 영감과 99%의 딴 노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일화가 있는데, 자, 이분이 이제 GE 창시자죠. 세계 최대 전자회사 GE 제너럴 일렉트릭 창시자인데, 이분이 특허만 받아놓은 게 1000개가 넘어요. 근데 이분 학력이 어딘지 정확히 아십니까?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중퇴죠. 얼마나 다녔는지 아세요? 2학년 반. 정확히 얘기하면 한 석 달밖에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잘 만난 거죠.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계란을 안고 자고 품어갖고 병아리가 부화되는 거 보고 달걀 품고 병아리 부화되는 거 보고 그걸 안고 자고 이런 특성을 알기 때문에 질문이 너무 엉뚱하니까 전체 수준에 못 맞춘 거예요, 선생님.
그 한 사람의 질문을 받아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어머니한테 도저히 내가 못 가르치겠다.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 좋으냐 그래서 어머니가 손수 가르쳤다. 그래서 정확히 3개월 줄 텐데 초등학교. 그래서 이분이 그 정부를 발명했을 때 지금 이 정부가 그때 조금 뭐 LED가 발전이 좀 된 거지 기본은 똑같잖아요. 정부를 발명해서 일화가 이런 겁니다. 1000번을 실패를 하고 했는데 소위 수석 그 연구원이 선생님 1000번 실패했으니까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1000번의 성공 사례가 있는 거야. 실패를 성공한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2200 몇십 번을 했는데 정부 발명할 때까지.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께서는 2000 몇백 번의 실패를 통해서 정부를 발명을 했다는데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 보도자료에 2000 몇백 번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2000 몇백 번의 실패를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발명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실패를 성공할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실패한 자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쉽게. 저는 이거는 조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월가, 세계 최고의 금융가인 월가의 큰손 투자자들은 그 투자 대상자의 이력서를 보고 실패를 한 번도 안 한 사람한테는 돈을 투자를 안 해준다는 설이 있어요. 기준이 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자, 투자를 많이 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크게 성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해본 사람한테만 투자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패에 대한 문화가 조금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순법칙 성공, 제 방식입니다. 건순법칙 성공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브랜드가 돼서 이런 뜻이에요. 브랜드는 뭡니까? 남이 인정해야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삼성은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듯이 여러분이 스스로 남한테 인정받을 브랜드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화예요. 첫 번째 차별화. 브랜드가 되는 두 가지 방법. 차별화. 차별화라는 건 뭐 간단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매뉴얼을 바꾸는 방법 한 30% 없이길 수 있다. 이게 차별화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뭔가를 차별화되겠다고 고민을 시작하면 30%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3번 바꾸면 220%가 된다고 그랬죠. 2.1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한꺼번에 100을 하는 사람이 200 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30을 기준으로 하고 30이 됐을 때 또 30을 하면 3번 하면 2.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감동입니다. 이때 감동은 나 아닌 남을 위한 감동. 나 아닌 남을 위한 감동. 그럼 결국은 재밌는 게 차별화가 클수록 감동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건순법칙 성공 방법은 차감, 차별화와 감동 이렇게 외우면 되고 스티브 잡스는 뭡니까? 갈도, 갈망과 도전. 에디슨은 영감과 땀이죠. 그 땀이 노력이 영노, 저는 영노 이렇게 외우라고 가르쳐줘요. 영감과 노력.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와닿나 이거죠. 와닿는 거를 자기 그 기준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자, 인생의 3대 지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죽을 때, 따라해 보세요. 현명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현명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강인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강인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을 누리고 베푸는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을 누리고 베푸는 사람이다. 자, 현명한 사람이라는 이런 건데, 똑똑한 것보다 현명한 게 나오잖아요. 저도 살아온 게 보니까 현명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돌이켜보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명한 거는 지능지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똑똑한 거는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똑똑할 수는 있겠는데 결국은 기억력의 차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명하라는 건 조금 더 깊이 숙고하라는 뜻입니다.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생각하자는 뜻이고, 두 번째 강인한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강하다는 게 남한테 강인하게 되는 게 아니죠. 결국 내가 참편이 되려면 상대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
상대방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인데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단언컨대 못 이깁니다. 자기를 이겨야죠. 자기 절제가 되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데 남한테 이기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을 누리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연봉 예를 들어 3천 받으면 불이익도 1,000원짜리 내지 말고 10,000원짜리 내고 10,000원짜리 내지 말고 10만원짜리 슈퍼 내면 더 좋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무세금 자선납부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원래보다 내년에 더 많이 내야지. 그건 누가 뭐 기록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무슨 유니세프나 이런 데 도와주는 거 2만원짜리 3만원짜리도 한 구자 정도는 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각각 사회단체에서 봉사 좀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한 번 가지고 그래야 내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그 자기의 수입에 한해서는 누린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좋은 데를 좀 하고 또 불리스 누구 하면 시큐가 내는 거 좀 앞장서 갖고 얘기도 좋은 얘기 해주고 그렇게 하자는 거고 그 다음 그런 게 베푸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전노 얘기를 했지만은 돈 벌어서 어차피 한 입도 못 갖고 가는 인생인데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자체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되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음. 자,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결국 꿈 목표는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가 구체적이고 뚜렷할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 뭐 돈으로 따지면 뭐 50억보다 100억이 낫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뭐 몇조, 몇백조, 뭐 이렇게 허황된 얘기는 하지 말고 현실적인 자기 생각에보다 조금 높게 하는 게 좋습니다. 목표는 조금 높게 잡으시고 꿈을 꾸고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말로 해야 돼요.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쓰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붙여놓습니다. 눈에 보이게. 제가 참고로 제 지갑에 있는 것도 나의 일곱 신조라는 메모를 해놨어요. 저는 그거 쓰는 거 가끔 봅니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고 실천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음 시크트 비밀 아까 끌어당겨 법칙 얘기했죠. 이게 뭐죠 내용이? 생각이 뭐가 되죠?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 밑바탕은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심이 있으면 항산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내용. 다음. 자, 저에게 꿈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저한테 꿈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으니, 예. 꿈이 무엇이라고 물었을 때 3초 안에 대답이 안 나오면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꿈은 바로 나오잖아요. 저의 꿈은 평범한 사람을 성공시키는 성공 창조학교를 카네기나 록펠러 재단처럼 제 재원으로 만들어서 제가 죽기 전에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걸 만들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제가 6학년 몇 반인데 이게 60 이상을 살면서 제 같은 멘토를 진작 조금 만났으면 조금 덜 실패하고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이제 재테크하고 성공학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2과목 정도 제가 강의도 하고 재능 기부 받아 할 거예요. 물론 제 돈 갖고도 한 정신도 줍니다. 근데 여기 1순위가 누구냐면 요즘 금수저 흑수저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흑수저가 금수저 되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옛날하고 틀려서. 저는 이거를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으로 신기원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에요. 제가 오리진이 되는 거죠. 기원이 되자는 거죠. 네, 성공을 가르쳐 주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받는 커리큘럼은 엄청나게 많은데 성공을 무료로 가르쳐 주고 그것도 내 돈 들여가 정신도 주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 알려주고 제가 일주일 프로그램을 갈 거예요. 월화수목금 한 60명부터 처음 시작할 거예요. 이런 거를 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 들어보셨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부셔야 된다. 네? 박수 쳐도 괜찮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강의 드리냐면 저하고 약속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뱉었잖아요. 씨를 뿌렸잖아요. 그럼 이걸 조금 노력도 하겠죠.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 아닌가 아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죽자는 게 꿈이었어요. 그 가치가 조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강국에 말씀드렸죠. 현명한 사람, 강인한 사람, 부유한 사람 어떻게 일맥상통되죠. 현명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강인한 사람은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을 누리고 베푸는 사람이라는 형광부를 실천하는 그런 가치 성공 창조학교를 만들고 그분한테도 제가 한 4%씩 내려올 거예요. 교회에 뭐 11조도 내는데 그다음 성공하면 많이 내요. 제가 제일 많이 낼 거예요. 제일 많이 낸다고 약속을 여러분 앞에 했잖아요. 제가. 자, 그래서 1순위가 뭐냐면 여기 성공 1순위는 아이비리그 필요 없습니다. 스카이도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돼요. 근데 나는 죽어도 성공해야 되는데 나는 백도 없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성공할 거야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을 면접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면접을 통해서 뽑을 거예요. 그분들을 일주일간에 월화수목금 5월 동안 한 60명 단위로 해서 정신도 줍니다. 그래서 대략 과목으로 보면 15과목 내지 20과목 재능기부 받을 거예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한테 제 뜻을 전하면 그분도 도와주시겠죠. 저는 확실합니다. 네. 이거는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좋은 일이니까 동조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목표하는 게 1년 안에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돈 스펙 학벌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비싸게 받는 팀도 하나 팀 만드시죠.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일단은 제가 아직은 뭐 시작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설립 동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 같은 멘토를 좀 일찍 만났으면 덜 실패하고 조금 더 성공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최종 목표는 청출어람입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가 자기보다 낫기를 원하죠. 그게 이제 청출어람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한번 되보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자, 성공 방정식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자, 성공 방정식이 뭐냐? S, 성공은 T, 좋은 생각, thinking이라고. 생각의 A가 액션입니다. 용감한 행동의 제곱에 비례한다. 성공은 좋은 생각과 용감한 행동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공식을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결국 실행을 안 하면 이 실행의 의미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 똑같은 실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성공 방정식. 다음. 자, 일석이조. 쉬운 얘기로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잡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이 낮겠죠. 그래서 저는 일석이조 안 합니다. 저는 10석일조합니다. 돌 10번 던져서 한 마리 잡겠다는 거예요. 그 확률이 20배 높아져요. 무슨 얘기야? 시도를 많이 하겠다는, 행동을 많이 하겠다는. 아까 성공방정식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일석이조 하는 사람보다 제 20배 가능성이 있어요.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 자, 역사가들이 보는 성공 관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연구라는 책에서 도전과 응견이라는 키워드로 결정론적 사관이라는 이분의 사관이 모든 것은 생성, 성장, 해체, 소멸 단계로 간다고 했어요. 이게 결정론적 사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한말에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마지막 때 이분이 이 책을 썼는데 우리 민족이 여기에 소멸되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꿨었습니다. 마지막 25권째는 이걸 바꿨었습니다. 자기가 실수했다고 교정을 했는데 자, E.H. 카라는 분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우연을 가정한 필연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필연, 관계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만나 성취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 관점에서는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만나는 것은 우주적 만남이에요.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필연 중에서도 그냥 우주적 필연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자, 단재 시초 선생님 아시죠? 조선 상고사에 아와 피아의 투쟁이라는 키워드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자죠.
피하는 남입니다. 나와 남과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 역사라는 뭐예요? 개인의 역사는 뭐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의 역사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듯이.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고 이런 내용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각자의 인생을 정말 치열하고도 열심히 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쟁하듯이.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한 인생이 되고 치열하게 생각하면 나하고 싸움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좀 치열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성공의 관건이 되겠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 자, 마술은 소금입니다. 소금. 재정적으로 황금. 우리 집사람 현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황금, 돈이고, 시간적으로 지금이에요. 이제 카르페 디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는 이제 그 키딩 선생이 무슨 시인의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나온 내용으로 유명해진 겁니다. 결국 인생은 가정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 그때 이랬으면 이랬겠지 그런 거는 실존하지 않아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으로 하면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나간 과거의 나쁜 점은 교훈으로 삼고 잊어버리세요. 예를 들어 돈을 실패가 크게 잃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과거의 운명이 되면 더 잘할 요인이 안 생기고 자꾸 나쁜 생각은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결국 인생은 가정법이 없기 때문에 팩트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있고 야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자는 게 이제 그래서 팩트를 중요시하는 거죠. 철저히 나를 반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시련과 극복을 하면서 됐더라는 얘기예요. 누구든. 예를 들어 왕기지 같은 사람도 밑에 의자 옆에 습자지 쓰고 우그려 놓은 게 가득 쌓여야 일어났답니다. 그 명필도 수만 수천 번을 연습하고 나온 작품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자, 다음입니다. 자, 부자들의 마인드는 요겁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용감하게 행동합니다. 남들은 안 할 때 막 합니다.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로는 어떤 걸 준비가 되어야 되는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굉장히 냉철합니다. 판단할 때. 두 번째, 가슴은 뜨거운 열정이고, 발은 뛰면서 생각하는 성실과 용감. 제가 이제 나이키 주제인데, Just Do It. 이걸 뭐 나이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참 뜻은 좋은 일로 한번 저질러 봐 이런 뜻이에요. 한번 바로 해봐. 한번 바로 해보자. 좋은 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발로 뛰면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자,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되는 것.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게 또 100만 명 이상 팔린 책인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국 얼마보다 시스템에 주목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일본계 미국인이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2008년도 때 이 사람이 큰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중학교 때부터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대학 가는 것보다. 그래서 중학교 때 알바를 했는데, 친구 아버지가 슈퍼를 한 7개 정도 갖고 있을 때, 미국에서. 거기에 알바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면담을 했는데, 이렇게 면담을 했어요. 중학생이 아버지가 볼 때는 기특한 게, 면담을 하면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장님께서는, 친구 아버지께서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가 이 슈퍼를, 큰 슈퍼를 7개나 가지고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네가 시급 25센트를 받는 걸로 알바를 해라. 하고, 네가 느낀 점을 있을 때 찾아오라 했어. 알바를 열심히 했는데, 오라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아니, 부를 때가 됐는데 안 불러주시니까, 돈 버는 방법을 지름길이 있는지 왕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급이 얼마 25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슈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스템, 예를 들어 사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유통이 되면서 어떻게 계산 정리가 되고 이런 것까지, 그거를 눈여겨보는 그 시스템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25센트를 받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주제가 뭐냐면
자산이 부자를 만든다. 자산. 빚도 자산이라고 했습니까? 잘 쓰면. 자, 졸부는 사치품에 투자합니다. 갑자기 돈 번 사람 많잖아요. 예를 들어 로또 당첨. 성공한 사람 별로 없죠. 자, 쉽게 버니까 쉽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졸부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이아몬드를 1억짜리를 하나 샀어. 그럼 그 다음날 가치가 얼마 갈까요? 정확히 50% 떨어집니다. 중고니까 50% 떨어집니다. 골프채 마찬가지입니다. 반값밖에 안 줍니다. 다음에. 자, 그러니까 졸부는 사치품에 사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이 점점 없어지겠죠. 근데 진짜 부자는 자산에 투자합니다. 자산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5천만 원짜리 하나 샀어요. 그럼 월세가 나오잖아요. 보증금 넣을 것이 월세가 나오잖아요. 요게 자산입니다. 새끼 칠 수 있는 수입이 인컴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자는 자산을 많이 모은 뒤에 자산의 가치가 또 나누면 업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이고 매월 수입이 나오니까 그걸 모아갖고 자기가 필요한 걸 산다. 그럼 실수가 없겠죠. 무너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 잉여금으로 사니까. 그래서 졸부는 사치품에 투자해서 망하고 진짜 부자는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흥한다는 거예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자, 다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세 가지가 있대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세 가지. 사랑하는 재미랍니다. 콩깍지 씹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누구도 못 말리죠. 부모도 못 말리죠. 손잡아는 문제. 우리 나이가 그래야 되는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버는 재미. 세 번째. 돈을 많이 벌면 죽지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거를 세 가지, 재밌는 세 가지고. 다음. 자, 역발상으로 성공하세요. 예를 들어 세계 지도도 끌어걸기. 생각을 한번 다르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쁜 일이 생기면 좋게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좋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나올 때 돌부리에 치였어요. 굉장히 아프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보통 거의 A자, C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오늘 조심해야지. 모두를 볼게요. 오늘 조심해야지. 아, 오늘 액땜 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도 조심해야지. 천지차이입니다.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뭐 여러분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인생은 결국 희비상곡선의 연속입니다. 좋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어렵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희비상곡선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프로는 결국은 일을 놀이로 해야 돼요. 저는 일을 취미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나가다도 생각나고 메모하고 제가 거의 메모감이에요. 회의할 때도 전 100% 메모하고 저는 실무에 모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는 일을 놀이로 하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자, 역발상의 기제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분 잘 아시죠? 자, 정경씨 돈 없이 돈 번 분. 돈 없이 돈 못 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자, 실현에 있어서 실패는 없다는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니까 유명하게 회복이나 했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의 일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리밭 사건이라든가, 단척지 쭉 막은 사건, 폐선을 이용해 막은 거나 이런 게 있는데, 유명한 게 여기 사례가 울산 백사장에 사진 한 장하고 500원짜리 지폐 여기 거북선 걸린 거. 그 두 장 갖고 영국의 최대 금융사를 찾아갔어요. 그 오너 면담 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민족은 임진왜란이 1592년도 16세기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 철갑선을 만들었다. 그런 우리 민족의 위대한 DNA가 내가 갖고 있다. 봐라, 16세기 만든 거북선. 누구도 못 만든 거북선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DNA를 가지고 울산 여기 백사장 바닷가 사진 여기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짓고 싶으니 당신 돈만 빌려준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융사 오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다. 당신 뜻이 가상하니 그러면 사준다는 사람 도장이라도 받아와라. 우리가 보통 의향서라고 그러는데 그거라도 받아오면 내가 돈 줄게. 못 받아올 줄 알고 돈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사를 찾아갔어요.
선사 중에 제일 큰 선사를 찾아가고, 자, 영국에서 제일 큰 금융계에서 나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데 여기 조선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신이 주문만 하겠다고 하면 저기서 돈을 줘갖고 내가 울산조선소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구에다가 배를 크게 제일 큰 거를 지을해갖고 납품을 할 테니까 네가 사준다고만 도장을 찍어줘. 그래서 찍어 받아왔어요. 그 기술자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계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줄 테니 당신이 세계 최고 기술자니까. 그렇게 해갖고 만든 게 울산조선소 신화예요. 이게 지금도 안 될 것 같습니까? 계속 가능합니다. 저는 솔직히 돈 없이도 사업을,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신과 항행이 있으면 항산이 있다. 이 이론이, 이런 이론 다 똑같아. 맥락이 같아져요. 자, 다음입니다. 자,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자, 죽으면 문제가 없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나한테만 어려운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 정도의 어려움은 다 겪어요. 근데 나니까 내가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처참하게 겪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어려움은 다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사실은 내용 알고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차피 문제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문제 속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보자. 결국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감한 도전도 얘기하고 갈망하고 이런 얘기가 다 이런다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겁먹지 말자 이거죠. 뭐 닥치지도 않은데 겁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겪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감하게 행동하고 고민하면 풀어집니다. 근데 행동을 안 하면요 해결점이 안 나와요. 근데 행동을 하면 해결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용감하라는 거예요. 실패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에디슨이 실패를 성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한 거는 성공이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게 실패지, 에디슨이 볼 때는 뭐예요? 실패를 성공했다는 이 위대한,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다음. 자, 웃으면 행복해진다. 인생에서 진짜 웃을 일은 드물죠, 사실. 살다 보면. 근데 웃으면 일단 행복해집니다. 우리 연습 삼아 한번 웃어볼까요? 제 딸은 하하하만 하면 돼요. 시작.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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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번 이렇게 웃으면 50가지 이상 근육이 좋은 걸로 아까 뭐 모드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저 몸의 세포 60조가 다 바뀝니다. 왜? 웃는 모드로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많이 웃는 사람이 완전 좀 웃으면 복이 온다고 프로그램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자, 다음. 자, 비워야 채워진다. 비움과 늙음의 미학 그래가지고 아주 큰 형상은 형체가 없다니까. 우주가 형체가 있을까요? 없죠. 왜? 아주 크니까. 간단합니다. 자, 아주 큰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주가 지금도 행성끼리 부딪히고 분열을 되고 부딪히고 난리를 지금 우리가 안 들리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소리도 안 들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큰 것을 늦게 만듭니다. 이건 다 아시는 분들 대기만 써요. 참, 옛날에도 이런 걸 갖고 계셨다는 거 대단한 분이죠. 자, 바쁘고 복잡한 현대 생활 속에서 지혜는 여유롭고 단순한 생활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저도 바쁘게 살아도 어떨 때는 훌쩍 그냥 1박 2일 떠나고 이렇게 갑니다. 나도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다음. 자, 디테일이 힘이다. 왕중추라는 사람, 중국 사람인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디테일입니다. 호미로 말할 거예요. 발열도 못 막는다고.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는 아주 큰 것을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대한 댐도 개미가 한 마리가 물어나르는 모래 한 알갱이에 볼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사업 젊었을 때 대충 하니까 망하더라고요. 100%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나름대로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기는 게임만 하자. 확률 높은 게임만 하자. 이런 게임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만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 다음.
자,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입니다. KFC 창업자인데, KFC 앞에 동상 생각나시죠, 옛날에? 예,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 있어요. 없죠? 그림 많이 봤어요. 그 그림이 어디, 이 동상이 어디로 갔어요? 동상 그림. 그림, 간판으로 갔어요. 인자하신 얼굴에 안경 쓰신 할아버지가 커널 샌더스인데, 이분의 얘기를 오늘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성공학 강의. 자, 그분은 미국인으로 6살에 고아가 됐어요.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고아된다는 게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끼리 얘기를 신문팔이, 금장사, 부뚜닦기 정도는 기본적으로 했겠죠. 자, 그렇게 살아온 분인데 온갖 고생 끝에 어느덧 65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하는 것마다 사실은 하다가 자빠지고 하는 엄청난 실패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65세가 됐는데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별 볼 일 없이 살았다는 걸 알고, 미국은 우리보다 요리를 남자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 최초로 닭에다가 튀김가루 묻혀갖고 튀기는 기술을 자기를 이제 고안을 해낸 거예요. 개발해낸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친구들한테 불러놓고 물었어요. 야, 이게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한번 들어보라. 여기 튀김가루 묻히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다. 아빠가 맛을 다 봤는데 결과는 뭐 너희 고마해라 이거야. 이거 다 실패인데 또 이것도 실패인데 돈도 없잖아. 이때 이 사람 재산이 고물트럭 한 대, 집기 비품. 집이 없으니까 차에서 그냥 트럭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길거리 가면서 팔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될 때까지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자그마치 3년 동안에 1009번의 실패 후에 1010번째 만에 한 조각에 25센트 로얄티를 받기로 한 것이 KFC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다음. 자, 그러면 그때 재산이 뭐 고물트럭 한 대, 닭 튀기는 집기 4세트, 105불 있었어요. 현금으로. 유일한 재산인가? 13만 원. 이게 전부였는데, 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당신은 커널 샌더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집도 있고 절도 있고, 전 재산이 뭐 13만 원 이상은 되잖아. 학벌도 초등학교 이상은 다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공 못할 이유, 깨달음으로 오면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냥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걸 내 거로 하라는 거죠. 그럼 명심이 되잖아요. 깨달아야 명심이 되잖아요. 명심이 돼야 내가 행동이 바뀌어요. 성공하는 모드로 바뀐다. 내 생활이 바뀌고. 그게 아까 매뉴얼이고 시스템 이런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돈 벌기도 쉽고, 돈 벌기도 쉽고, 성공하기도 쉽다. 성공하기도 쉽다. 단 노력을 하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성공 방정식도 얘기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멘탈이나 이런 노하우나, 아까 리모컨 얘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풍망산천에 수많은 무덤이 있는데,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핑계가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의미의 삶은 자기 성찰로부터 나온다. 성찰이 반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를 살펴.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납니다. 성공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는 성공은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나도 인정하고 남이 인정하는 경지를 이루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분야든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성공하는 지름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걸 담당을 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100대 부자 돼서 참 너무 빠졌네. 4만 개, 전 세계 4만 개 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대 부자예요. 이분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못할 이유가 없답니다. 왜? 이분이 성공한 나이가 68세예요. 65세부터 3년을 고생했습니다. 1010번째 만 1009번의 실패가 이분을 성공으로 만든 거예요. 다음.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맺어봤는데,
성기 누설별로 성공의 성기 누설. 자, 플래시보의 효과라고 해서 이 위약 효과랍니다. 이런 거예요. 전문의가 예를 들어 암이 걸린 환자한테 이렇게 약이 없어요. 위약, 가짜 약이라는 뜻이죠. 가짜 약을 만들어 갖고 예를 들어 밀가루에 사탕 같은 코팅해가 주는 거예요. 이게 암의 특효 약입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주면 환자는 믿겠죠. 근데 재밌는 게 그걸 믿고 먹으면 암이 보전이 된다는 거예요. 네, 뭐 성경에도 있잖아요. 믿은 대로 된다. 믿은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플래시보 효과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공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게 재밌는 게 부모님도 돕고, 조상님도 돕고, 신도 돕고, 우주가 도와줍니다. 좋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주가 도와줍니다. 다 도와줍니다. 적은 당신 안에 있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 성공의 메시지를 포맷하세요. 지금 이제 저하고 좀 이따가 이제 같이 외치게 되니까 결국 성공을 경험하고 시작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너무 큰 성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매뉴얼 얘기했잖아요. 습관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요. 전화기 놓는 습관만 우선 안 바꿔도 이것만 바꿔도 전화기 안 잊어버려요. 저는 유일하게 전화기를 한 번도 안 잊어버렸습니다. 네, 무조건 오른쪽 주머니 안 그러면 왼쪽 주머니 위에 무조건 넣습니다. 놓으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몇 번 잃어버리진 않았는데 참 거기 놓고 왔지 이런 거는 몇 번 실수는 있었는데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습관이 돼갖고 무조건 놓질 않습니다. 놓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바꿔도 여러분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자 따라 해볼게요. 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꼭 성공합니다. 나는 꼭 성공합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나. I can do it. 다른 포즈를 같이. I can do it. I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We can do it. 모두 다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봤나요?